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빗소리가 좀 들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해 좀 해주시고, 바로 들어갑시다. 오늘은, 자, 계묘년 무토인데, 자, 무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 여기서 목화의 양, 저 금수의, 여기 금수의 여기 양분된 중간에 딱 있잖아요. 무기토가. 그렇기 때문에, 중립, 중성,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큰 산, 아니면 태산, 사막 같은 물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단 무기토일관들은 포용력이나 리더십, 이런 게 강하고, 어찌됐든 중재를 잘하기 때문에, 신용을 목숨처럼 여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자면, 무토일관들은 계묘년에 정제정관이잖아요. 정제정관, 그죠? 토구수니까 정제정관이 오는 운이라서 재생관이 잘 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재생관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환경 자체가 시기가 좋은 시기가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상황에서 유리하다, 또는 재관이 잘 살아나면 내 명예가 상승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있거나 없거나 떠나서 개수를 항상 원하거든요. 취하려고 합니다. 무게합을 하니까. 그래서 계묘년에는 그 천간의 합, 이 개수가 들어오면서 합이 되니까 내가 재성을 제대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성을. 천간의 합이라는 것은 음양의 합이죠. 그래서 이성의 합으로 보기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오행, 십신, 이런 것들을 내가 취한다, 아니면 끌어온다, 끌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성을 취하니까 재성에 대한 기운은 우선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사주 원국이나 또 일주별로 따져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무토일관들은 그렇다. 개수가 들어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주별로 보면 무자일주. 자,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일단 천간은 합이 되죠. 그리고 지지로는 형이 됩니다. 이게 천합지형이잖아요. 천합지형으로 되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골랑도화로 보거든요. 도화도 종류가 많은데 뭐 이걸 뭐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주별로 하니까 골랑도화가 되는 해이다. 천간은 합이 되고 지지는 형이 될 때. 그래서 대부분의 골랑도화 같은 경우는 이성의 문제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골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결이 세차게 밀려든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녀의 관계로 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많아져서 수기에 해당하는 신체, 뭐 신장이나 방광이나 비뇨기 계통, 이런 건강 문제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이제 천합지형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재간이 만나서 형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미혼들이거나 아니면 이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런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운은 맞습니다. 특히 자, 무자일주 중에서도 내가 신약한 무자일주라고 본다면은, 이게 골랑도화가 오게 되면 유흥이나 주색 이런 데 빠지기 쉽죠. 그래서 신약한 무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탈재를 조심해라. 자, 신강한 무자일주 같으면 재성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재관이. 그래서 재물적인 운이 좋아지고 안정된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강 신약을 떠나서 재성을 취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봐야 하니, 내가 사업적인 면, 아니면 재간이 흐름이 좋아서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기고,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 생긴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성 문제도 되고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또 이럴 때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도와잖아. 그래서 내 매력을 어필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하기에도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성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는 신경을 써야 돼요. 너무 사주가 습해지니까. 하지만은 내 능력을 펼칠,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오니 재간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잘 잡으시면 무자일주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건강 문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구설 문제 이렇게 생길 수는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갖고 가야 된다. 특히 자묘형은 구설의 문제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로만 딱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보세요. 무자일주로 하더라도 지지에 뭐 인이나 뭐 해나 이렇게 있어 갖고 뭐 목국으로 또 합의된다든지 이러면 또 달리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무자일주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무인일주. 자, 무인만 딱 봤을 때는 훌륭하죠. 멋있잖아요. 산에 사는 호랑이 아닙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이 큰 산에 가치를 올려주는 거는 뭐예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이 나무도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중에 병화까지 있으니 물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다. 관이 용신인 무인일주는 크게 출세하거나 감투를 쓸 일이 생기는 게 계묘년입니다. 자, 편관 자체가 장생지에 앉아있죠. 편관이 목국토니까 장생지에 앉아 있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무인일주는 눈치도 빠르고 아니면 영감이나 촉이 발달되어 있고 카리스마도 넘치는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묘년에는 더없이 좋죠. 더없이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메마른 토, 조토는 항상 개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으로 개수가 운에서 들어와 주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재성에 대한 복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건강이 우선이라 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천간으로 들어오니 복이 넘쳐난다. 재에 대한 복이. 자, 지지 또한 임묘합이 가는 거잖아요. 목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관이 다 살아나는 좋은 일주가 무인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녀 공이 모두 자, 재물복도 있고 이성운도 좋아 보이죠. 재관이 살아나니까 이성운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혼이라고 한다면은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난다거나 연애하기는 좋은 해가 무인일주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그동안 준비해오고 쌓아왔던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해죠. 이때는 또 그 결과물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는 시기가 되는 거고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좋은 직장 취업이 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신강신약을 굳이 따지지 말고 모두 해당되니까 만약에 내가 무인인데 관살이 너무 많은 무인일주는 조심해야 되죠. 관살이 더 커지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관살이 많아져서 신약한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나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는 게 생기는 거잖아. 그 여러 가지 관에 대한 문제나 송사, 스트레스,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운이라는 것에 너무 기대지 말고 내가 관이 많아지면 내 스스로 인성으로 빼줄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관살이 많아져서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기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인성으로 내가 개원을 해주고 뭐 독서를 한다든지 수송을 한다든지 수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보내시면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이 한 장의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무조건은 없어요.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쁨은 없으니까 좋고 나쁨을 함께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관이 많은 무진일주는 조금 신경성 그런 스트레스성에 주의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무진일주. 무진일주는 백호
괴강, 뭐 간여지동 여러 가지 보이죠. 부성인묘, 재고, 재성의 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백호 개강의 성향이 강하니까 뭐 내가 야망이나 카리스마, 추진력 이런 것들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죠. 무진일 자체가. 그래서 또 배우자의 재성의 고진이기 때문에 마찰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특징 갖고 있습니다. 진중의 개수와 안명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고 또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재물적인 면에서는 크게 발복하는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지에 진토를 깔고 있으니까 진토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끼와 재주가 많습니다. 다방면에서 박학다식해요. 왜? 변화가 많으니까. 어떤 글자가 와도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이나 전문직들이 많은 게 무진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진일주는 계면을 보면 특징이 뭐예요? 이게 목국으로 변하잖아. 회국된다고 합니다. 모여서. 진토는 목으로 바뀌니까 내가 관성이 힘을 받는 시기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토의 조토기 때문에 건조한 땅이죠. 그래서 이 승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쁘진 않지만 나쁘진 않아요. 승목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하지만은 일지가 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뭉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변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지 삼합이든 일지 뭐 육합이든 방합이든 내 신상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 같은 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이는 내가 변화를 두려워해서 변화를 그냥 지나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변화를 즐기고 받아들이는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삶이 변할까요? 후자가 삶이 변하지. 변화는 두렵긴 하지만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충실해야지 내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자, 관성이 힘을 받았으니까 어떤 조직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죠. 그게 좋은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재관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 재관을 내가 쓸 수 있냐 없냐 신강 신약을 보는 게 좋은데, 신강한 무토는 대부분, 자 무진이 아니더라도 신강한 무토는 대부분 재생관이 될 때 나쁠 게 없죠. 돈이면 권력이며 명예는 다 살아나기 때문에 돈도 벌고, 자,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정된 해가 되겠지만은 신약한 무토라고 하면 이 재간이 살아나는 거는 반갑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도구 뺏기니까 재간에 내가 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재물은 없어지는 거고, 나를 극하는 관성은 활개를 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건강, 정신적인 부담감, 스트레스가 많은 한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게 별일이 없는데 그냥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강한 무진일주는 성향이 강해지니까 자만하거나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을 거고요. 재간이 살아나니까. 내가 만약에 신약한 무진일주다 이럴 때는 계묘년에는 자기 주관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왜? 간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 주관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먹고 주위의 환경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내 기준을 확고히 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그래서 무슨 일이든 추진하는 게 좋고, 내가 이 관이라는 환경에 좌지우지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진일주. 다음에 무오일주입니다. 자, 무오일주는 제1주. 무오일주. 자, 무오일주 같은 경우는 제왕제를 깔고 있습니다. 양인성을 갖고 있고, 뭐 정마, 뭐 적토마 이렇게 보기도 하죠. 열정적인 일주예요. 화기가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이 열정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 아니면 조급한 마음, 급한 성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과해서 문제가 되는데, 누군가의 집착이나 구속을 너무나 싫어하죠.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약간은 이기적인 성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무호는 대부분 다 대체적으로 무호일주들은 신강신약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이 화기를 눌러줘야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화기가 너무 강하니까. 이게 화토공법이니까 병호나 무호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조후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무호일주가 계묘년에는 개수와 천간합을 하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성을 취해서 좋죠. 나한테 필요한 수기가 뜨거운 운에서 수기가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이 무호는 열이거든요. 열. 이 열을 갖다가 이 열기를 분출해 줄 수 있는 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개수만큼 좋은 게 없죠. 메마른 땅에 비를 뿌려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줄 재성을 본 것은 좋지만 이 지지의 관계를 보면 묘목과 오화의 관계가 뭐가 돼요? 파살이 되잖아요. 오묘파가. 이 파살은 깨진다는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탈재, 파산, 뭐 이별, 아니면 내가 불편한 감정, 환경,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살이 들어올 때는 뭐든 조급해지거든요. 내가 성미가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 때문에 판단을 잘못해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파살인데 오묘파를 이렇게 형상적으로 본다면은 이 불길이 치솟는데 바람을 부는 거 아니에요. 불길이 더욱 거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무호일주는 뭐든지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서두르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뭐 인정을 하고 사과하면 끝날 것을 이 무호라는 양인성, 급한 성격일 때문에 일을 더 크게 만들고 그 나중에 후회를 하거든요. 계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운적으로 나쁘지 않, 돈을 번다거나 뭐 이성의 문제 이런 거 나쁘지 않은데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는 내가 빨리 진화를 하면 괜찮은데 일을 더 크게 벌려서 후회할 일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호일주 같은 경우는 항상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침착되게 행동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더욱더 도화의 파살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유흥이나 도박, 뭐 일탈 이런 것들 조심하면 계묘년에는 돈도 벌고 안정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게 무호일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무신일주. 자, 무신일주는 식신을 두고 있죠. 토생금이니까. 식신을 두고 있기 무신일주는 지지식신은 문창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똑합니다. 비상하고. 학문성을 타고날 일주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학문에 깊은 조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역마의 기운도 갖고 있고 이 재성의 유무에 따라서 행운과 재물 모두를 가질 수 있는 일주이기도 하지만 무신이라는 고란의 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외로움을 좀 많이 타고 또한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외로움을 내가 즐기면서도 살아가는 게 무신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무신이라는 것은 큰 산에다가 이 신금이라는 광물이 묻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광물은 묻혀 있을 때는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채굴을 해서 재련을 하면 원석도 되고 보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일주는 특히 항상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크게 성공하는 일주지만 내 현재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 재능이 많아도 써먹지 못하는 일주가 무신일주다. 그 선택은 본인한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신일주가 계묘년에는 특징이 뭐예요? 일지가 묘신 기문 아닙니까? 자, 문창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살려야 되죠. 기문을. 학구적인 갈망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막 연구직이나 아니면 전문직에 내가 종사를 한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 기문이 굉장히 좋은 기회로 들어오죠. 기문이라는 집착, 중독성을 내가 갖고 있는 전공, 내 개발에 쏟아붓고 노력을 하니까 입신양명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묘년에 아주 좋습니다.
자, 천간의 개수를 합하고 있으니까 이 재성이라는 결과물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지사죠. 그래서 준비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던 분들이라면 묘신 기문을 잘 활용해서 묘신 기문을 잘 쓰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닌 경우에 다시 말해서 너무 신약해서 관살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무신이라면 이 귀문이 볼 때는 이 원진 기문에 내가 휘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뭐 배우자가 미워진다거나 불화가 생긴다거나 평소에 예민하고 신경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거를 화풀이를 어디를 하면 뭐 술로 기분을 푼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나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게 계면의 무신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묘신이라는 귀문의 특징이 뭡니까? 현침이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이 날카로운 현침, 뾰족한 현침을 내 스스로한테 돌리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활용하는 것보다 같은 운이라도 활인이나 봉사의 의미를 두고 움직이고 욕심으로 인한 집착, 중독 뭐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지 이 현침도 잘 쓰고 기문도 잘 쓴 해가 되니까 그래서 뜻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귀문이라는 거를 뭐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집착하고 개발하고 내가 한 곳에 파고드는 열정을 어디로 쓸 것인가는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술. 무술. 자, 무술일주도 괴강이죠, 괴강. 자, 무진하고요, 무진일주하고 무술일주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같은 괴강이로서 이 무술은 산과 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맞닿아 있을 만큼이 큰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고집 이런 건 어마어마합니다. 또 허세도 좀 있고 또 가하면 너무 또 자만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보면 다 나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 역경 이런 걸 맞는다 하더라도 이 무술일주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이겨내는 사주라 불굴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일주들이 자수성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진은 그래도 진중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숨통이 트이긴 한데 무술은 오로지 조토밖에 안 돼요. 열기를 식혀내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절대적으로 무진보다는 무술이 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묘년에는 무술일주에게 아주 희망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수라는 재성과 내가 천간으로 합우되어서 끌어오고 재정적인 상황도 좋아지고 생활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때 보이는 게 무술일주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지의 묘술합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일지가 합이 되는 것은 좋고 나쁨의 개념보다 뭐든지 급해진다.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다. 돈은 벌리지만 계속해서 나간다. 이런 일상에서의 변화, 변동, 이동으로 보면 되는데, 자, 무술일주는 묘술의 육합이잖아요. 육합. 육합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묘술의 합은 기운이 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예전부터 육합을 얘기할 때는 기세는 그리 크지 않다. 묘술합은. 그래서 합해서 묘술합화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제 스타일대로 말씀드린 거, 제 관점대로. 뭐 댓글로 막 뭐라 하지 마시고요. 제 관점은 그렇다. 진유합금이나 인해한목이 이런 것들은 기운이 강하지만 묘술은 그리 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동방을 의미하는 묘목, 화의 고진, 술토와 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의 작용력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고지와 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는 합화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합화를 봐야 되는 조건 중에 무술을 좀 조금 틀린 거예요.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계묘도 아니고 무술도 아닙니다. 뭘 봐야 되냐? 내가 월지, 월령에 무슨 달에 태어났냐가 중요하죠.
월령이 여름생이면, 4홈이 여름생이면 묘술이 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면의 무술일주가 여름생이라고 하면 이때는 묘술 합이 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강한 무술일주의 경우에는 묘술 합의 기운이 그리 좋지 않죠. 화의 기운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문서나 계약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계면연이고, 그런 걸 꼼꼼히 검토하고 2번, 3번 내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은 오롯이 이게 내 결과물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화가 강해지면 내가 너무 신강해지니까 돈을 취하는 데는 좋아, 재성을 취하는 데는 좋지만은 내가 노력한 만큼 아니면 조금 횡재수나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 차이기 때문에 돈을, 재성을 취하는 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무술일수가 합화로에서 화기가 강해진다고 하는 거는 재성에 대한 탐욕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무술일주도 계면에는 좋은 해가, 재성 취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무토를 끝내놓고요, 또 갑을 병정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